자,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A와 R로 표현할 건데요.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여야 모든 항이 양수다 라는 말을 만족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 등비급수가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1 사이다. 인데 첫째 항은 0이 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은 공비가 0보다 크니까 아하, R은 정확하게 요렇게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비급수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AR 분의 A 두 번째 항 분의 첫 번째 항과 같다더라. 그래서 R 분의 A가 같다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정리하면 AR은 1 빼기 R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찾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는데 R의 범위를 이용해서 첫째 항의 범위도 한번 찾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볼까? A는 R로 정의할 겁니다. 여기 A에다가 A 더하기 1, R이 되겠죠? 그래서 R은 A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거를 여기 한번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A 플러스 1분의 1이 1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근데 이건 양수니까 부등식 원래 역수 취하면 안 되는데 요놈이 다 양수니까 요놈들이 다 양수니까 역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냥 n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나오네. 그럼 이런 짓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 fx가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겠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의 위치가 다 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지수 통일부터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 a 곱하기 a의 n승 분의 그 다음 x제곱 곱하기 x의 2n승 플러스 4a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게 있네요.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공비를 4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비가 두 종류가 나왔어요. 요 x의 2n승 이랑 A의 N승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N을 지수로 갖고 있는 항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렇다면 요놈의 공비인 놈이 X의 2승과 요놈의 공비인 A의 비교가 들어가줘야 돼.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다라는 거지. x의 범위에 따라서 누가 더 클지, 누가 더 빠를지 이 두 종류 중에서 누가 더 빠를지 정해주고 x의 범위에 따라서 fx를 정리한 다음에 그게 연속이어야 돼라는 조건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하다.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 x제곱이 크니 절대값 a가 크니 즉 이 두 종류 중에서 누가 더 크니를 따지려면 절대값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더 클 때, 두 번째는 이게 더 클 때, 세 번째는 서로 같을 때로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a가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은 이렇게 필요가 없고 x의 제곱 요 놈도 0일 수도 있지만 제곱 자체가 0 이상의 놈을 갖추니까 얘가 절대값은 필요가 없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x의 범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놈은 x제곱 빼기 a가 0보다 크다.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 요렇게 됨에 따라서 요놈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거나 x가 루트 a보다 클 때 요렇게 범위가 잡히게 될 것이고요. 그 범위에 따라서 요놈이 더 빠르다, 요놈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놈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이젠 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놈이 x의 2n승이 a의 n승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모 분자에 x의 2n승으로 나누자라는 생각을 가져라고. 그럼 이 극한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의 x의 2n승으로 나눈다면 1 플러스 a 곱하기 x의 2승 분의 a의 전체 n승 분의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의 제곱분의 a의 n승 요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바라보면 x제곱이 a보다 크다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x1 x제곱분의 a 이렇게 된다는 케이스 맞습니까? 네, x제곱을 한번 나눠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이겠죠.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서 x는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x가 0이 되면 a가 음수다 라는 이상한 조건이 되죠. a가 양수여야 되는데 맞지? 그래서 x는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요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범위가 1보다 작다. 근데 얘 양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케이스가 잡히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요 놈과 요 놈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 범위의 fx는 x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범위에서 보면 요거는 뭐 또 x의 범위를 정리하자면 뭐 x 빼기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 이게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루트 a보다는 크고 루트 a보다는 작다라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얘가 더 크게 된다는 거겠지. 그럼 여기 극한식에서 분모 분제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a의 n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a분의 x제곱의 n승 플러스 a분의 그 다음 x제곱 곱하기 a분의 x제곱의 n승 그 다음 플러스 4가 되겠네. 자, 이번에는 요 놈과 반대, 위에 거랑 반대니까 요 놈이 반대 이제 0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a분의 4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 갔어? 그 다음 요 범위에서는 x제곱이 a인 거 그래서 x는 풀마루트 a인 거 하면 되겠습니다. x가 플러스 루트 a든 마이너스 루트 a든 이 극한식은 안 변할 것 같아서 바로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의 n승으로 바뀔 것이고 a 곱하기 a의 n승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것도 a가 될 것이고 요놈 a가 되겠지. 그 다음 요놈은 a의 n승 그 다음에 4 곱하기 a의 n승. 그럼 모든 항이 다 a의 n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a 분의 a 플러스 4 즉 n이 다 약분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한을 씌워도 의미가 없다.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fx를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연속이다라는 힌트를 써야 되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래서 x는 루트 a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하러 가죠. 알겠나? fx를 딱 정리 한번 해줄까? fx 한번 정리해주면 x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는 크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거나 x가 루트 a보다 크면은 fx는 x 제곱으로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a와 x가 루트 a보다 작다라고 하면 a분의 4라는 값을 그 다음 x가 풀마 루트 a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4를 그럼 요걸 딱 바라보고 x는 루트 a에 대한 우극한 값 a죠. 그 다음 루트 a에 대한 좌극한 값 a분의 4죠. 그 다음에 함수값은 a 플러스 1분의 a분의 a 플러스 4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a제곱은 4고 a는 2가 된다라는 것. 그럼 여기 이너튼 여기 이너튼 여기 이너튼 다 똑같은 값을 가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었던 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에 의해서 얻어올 수 있었던 건 a 값이 2다라는 걸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an은 2 곱하기 r의 n-1승으로 정리를 한번 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그에 따라서 fx도 변하겠죠? fx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의 2n승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승 분의 x의 제곱 곱하기 x의 2n승 플러스 4 곱하기 2의 n승. 뭐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이제 바로 하러 갑시다. 첫 번째 x의 뭐 넣기? a1 넣기. 근데 a1이 뭐인 거?
2 넣기. 그럼 F2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x의 2의 2n승, 이젠 4의 n승이나 쓸까? 그 다음 2 곱하기 2의 n승 분의, 그 다음 4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4 곱하기 2의 n승이 되고요. 요 놈은 4의 n승이 2의 n승보다 크니까 요 놈의 개수만 보면 되겠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의해서 요 값은 4이구나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x의 a2 넣기, 즉 2r 대입하기. 근데 R이라는 게 뭔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관계식 중에서 요 있죠. 요거로 A 값을 찾게 됐으니까 R 값 찾아옵시다. 여기는 A에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R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써야겠네. 그럼 여기는 3분의 1의 n-1승이 되고 그럼 A2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F3분의 2 요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분의 4의 n승 맞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승 분의 그 다음 4 곱하기 4 곱하기 아니죠?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의 n승 플러스 4 곱하기 2의 n승. 이번에는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이거는 2다라고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와 이거 두 개 곱해줘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28번 한번 봅시다. 자, 최고 최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리고 gx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 가조건을 보니까 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fx의 전체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fx 곱하기 f'x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놈은 2분의 1 fx의 전체 제곱을 미분한 형태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가조건은 이렇게 부정적분이 되겠죠. 2분의 1 fx의 전체 제곱으로. 근데 정적분이니까 구간 이렇게 써지고 그게 0이다. 그럼 2분의 1 앞에 놔둔 상태에서 f2의 제곱 빼기 f-2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는 0이니까 f2랑 f-2는 뭐하다? 이거 제곱이 서로 같구나. 그럼 제곱을 날리게 되면 풀마가 붙는데요. 뒤에 친절하게 f2랑 f-2랑 서로 부호가 같다더라. 양수라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서로 함수값이 같답니다.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추계방정식은 x는 0이구나. 됐죠? 그래서 fx란 식은 x제곱 플러스 a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F2 이것만 정리합시다. F2는 4 플러스 A인데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어렵지 않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진다면서 그래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gx도 분모가 0이 되지 않죠? 미분 가능한 함수 맞습니까? 그럼 이 힌트는 g'-1은 0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 그러면 a가 구해지겠는데 네, 그럼 gx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미분하기 편하게 x제곱 플러스 a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g'x는 2x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네. 요놈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승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다 g 마이너스 1 g 프라임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게 0이더라. 그럼 요 놈이 0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gx다라는 것은 여기서 쓸게 gx다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 g'x다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됐죠? 뭐 다 설정이 됐네요. 그리고 뭐 fx다라는 것도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설정이 됐겠습니다. 네, 그럼 f2가 양수인 것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또 다른 함수 hx를 설정했습니다.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 뭐 익숙합니다. 익숙해야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hx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아이,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죠. 자, 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 있는 함수, 요 놈이 미분이 불가능한 곳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첫 번째로 절대값 안에 있는 이놈이 미분이 가능한가? 라고 따져요. 그러면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 형태는 미분이 가능한 형태야. 얘는 1차 함수고 gx도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오케이. 미분 가능해. 아, 그래? 그러면 이 절대값 씌워놓은 요 놈이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요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x축 위로 접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fx만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는 곳에서 접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니까 이 x축과 원래부터 만나고 있는 곳, 즉 는 0이 되는 그 x값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gx 빼기 g 프라임 t x 빼기 t 마이너스 gt가 0이 되는 곳에 집중을 하죠. 근데 이거는 아까 익숙한 모양이라고 했잖아. 왜? gx는 g 프라임 t에다가 x 빼기 t 플러스 gt로 옮기게 되면 이 우변에 있는 이 함수 형태가 이거는 t, gt 에서의 접선이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네, t, gt에서의 접선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석은 y는 gx와 접선과의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교점의 x좌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x좌표 찾는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gx가 요렇게 그려진다면 접선이 요렇게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접선이랑 이러고 그리고 원함수 gx랑 만나는 점이 총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와.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는 0, 즉 이 방정식의 해에서, 즉 gx랑 접선과의 교점의 x좌표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는 접하지 않습니까? 접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요것은 미분이 가능한 곳 수로 말하면 되고요. 여기는 접하는 곳이 아니죠. 새로운 교점, 여긴 접하는 곳이 아니지. 그럼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또 한번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그려지고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 교점 총 2개가 보이지만 그 2개에서 모두 다 뭐 하니까 접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면 또 접선이 요렇게 여기서 접선이다라고 하면 교점은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선 접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두 곳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값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래. 그럼 이러한 느낌이어야 되겠네. 여기에서의 접선을 딱 그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원함수 gx랑 만나는 그 교점 중에서 접하는 곳이 아닌 곳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된대.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뭐 이제 접선과의 교점이 이제 접하는 곳 외에 다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몇 개, 한 개가 어떻게 하면 한 개가 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gx 함수를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럼 쌤이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세 단계로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이죠. 정의역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x 절편을 강조하죠. 요놈이 0이 되는 곳이요. 즉 x는 풀마 루트 3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극값 찾기죠. g 프라임 x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딱 마침 나와 있어.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 즉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가지는데 우리는 극대를 가지는지 극소를 가지는지 도 알아야 돼. 그래서 G'의 부호를 보기 위함인데 요 놈은 부호에 0을 주지 않죠. 그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부호 변화는 똑같으니 위로 볼록을 딱 그려놓고 X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표시해놓고 부호 변화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GX라는 것은 여기에서 극소를 가지고 또 3에서 뭘 가지고 극대를 가지고 이렇게 GX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겠다. 됐죠? 네, 그럼 함수값 찾읍시다. G-1은 뭡니까? G-1은 마이너스 2이네요. 그 다음 G3은 뭡니까? 6, 2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그러면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1, 음수고요. 그 다음 3, 조금 양수입니다. 3, 조금 양수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 뭐 y절편은 뭐 필요 없고 요렇게 봐봐봐. x절편이 잘 들어봐. x절편이 아까 몇 개밖에 없니?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다. 더 이상 내려가면 돼? 안 돼? x축보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한가를 확인하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겠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다라는 것은 2의 x승 분의 x제곱 빼기 3 이렇게 바꾼다면 요 놈도 무한대 요 놈도 무한대. 근데 지수가 다항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0에 가까워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접점, 우린 GT에서의 접선을 그려봐야 되겠지. 아까 말한 대로 Y는 GX랑 T,GT에서의 접선 과 만나는 교점 중에서 미분 불가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HX가 미분 불가능하게끔 하는 곳이 존재를 할 것이고 접하는 곳은 빼야 됩니다. 접하지 않는 곳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길 원하는 거겠죠. 이해 갔니? 자, 그럼 t값을 좀 움직여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t값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 요렇게 접선을 만든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접선들은 다 뭐 이제 또 다르게 gx랑 만나는 곳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접선을 생각해보면 요렇게 접선을 만들 것이고 여기에서의 접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gx랑 만나는 곳은 없습니다. 즉 교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점은 접하는 곳이니까 미분 불가가 되게끔 하는 x값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빵개라는 거겠지. 됐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한 여기 딱 t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에서의 접선은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가 될 건데 그 함수가 gx랑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만 더 커진다고 하면 요렇게 접선을 만들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접선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요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요 접하는 곳은 미분 불가되지 않는 거고요. 요렇게 쭉 그어보면 또 다르게 만나는 곳이 생기죠. 그렇게 됐을 때 미분 불가가 hx의 미분 불가가 한 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됐네. t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뭐 이제 가능한 게 되는 거겠죠. 미분 불가가 한 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다가 따다다다 가다가 아마도 요 이쯤에서 변곡점을 한 개 가지게 될 거야.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어떻게 됩니까? 접선이 관통하는 접선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젠 더 이상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GX랑 만나는 교점은 없게 됩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말입니다. 알겠나? T값이 이렇게 갔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여기까지도 여기 교점, 여기 교점. 근데 여긴 접점, 접하는 곳이니까 미분 불가 아니야. 여기서는 만나는 교점인데 그것은 미분 불가가 맞아. 그래서 한계를 유지하다가 한 이쯤 변곡점에서의 접선, 여기가 또 이제 관통하는 접선이 되면서 GX랑 만나는 교점이 이 접점 외에는 없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을 좀 찾기 위해서 변곡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변곡점 찾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줘, 제발. 자,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합시다. G2'X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속미분 X제곱 빼기 2X 빼기 3 마이너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즉 2의 마이너스 X승을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 요렇게 됩니다. 그럼 는영했을 때 근의 공식에 의해서 2 풀마 루트 5 2 빼기 루트 5와 2 플러스 루트 5에서 변곡점을 가지는구나. 그러면 조금만 더 이쁘게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어차피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GX의 그래프를 조금만 더 이쁘게 그려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6 마이너스 3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변곡점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쯤 2 빼기 루트 5라는 곳에서 변곡점을 가지고요. 그 다음 딱 이쯤 2 플러스 루트 5에서 변곡점을 가지게 될 것이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t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커졌을 때 생각해보면 말한 대로 다시 한 번 더 접선이 gx랑 만나는 교점이 또 다르게 생긴 곳이 있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미분 불가가 되겠죠. hx는 가다가 이 한 곳 빼고 이때 딱 한 곳 빼고는 다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다. 여기에서의 접선도 요렇게 접점 외에 또 다른 교점, 그럼 미분 불가점 한 개 따다다 가겠죠. 그러다가 t가 딱 3이 되면요. t가 딱 3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 교점, 또 다른 교점. 생기는 거 맞네. 그럼 얘도 여긴 미분 가능, 여긴 미분 불가. 그러다가 t가 조금 3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선 자체가 여기 교점 한 개, 여기 교점 한 개 생기는데 좀 더 길게 그려보면 여기 교점 또 생기지. 안 되네. 안 되네요. 교점이 또 생기면 총 하나, 둘, 세 개. 근데 여기선 접하는 거 빼고 미분 불가, hx가 지금 미분 불가된 게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네. 그럼 t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3 이하일 때 되겠네. 이해 갔냐? 자, 그러다가 다 여기서 접선도 안 되고 접선이 안 되고 접선 교점이 또 막 3개가 되니까 안 되고 여기 변곡점 또 위에서 보면 여기 변곡점의 접선도 이렇게 관통해 버리지. 그럼 여기 교점 1개밖에 안 이루고 여기서 교점 1개 만들어. 그럼 여기선 접하는 곳이니까 hx가 미분 불가되는 곳이 아니야. 근데 여기 교점이니까 hx가 미분 불가되는 거 딱 1개 나온 게 맞아. 그럼 t가 2 플러스 루트 5일 때도 가능하겠네. 그리고 쌤이 아까 빼먹었어요. t는 2 빼기 루트 5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다가 t가 또 이 점을 또 벗어나게 되면 또 오른쪽 커버리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교점이 또 여기 하나 또 더 생기지. 접점 말고도.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교점 2개, 미분 불가능한 교점 2개를 더 만들 거니까 그때부터는 되는 게 없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t의 전체 범위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 이하다. 그 다음에 t는 2 빼기 루트 5가 되면 안 돼. 그럼 t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수 t만 말하네. 그러면 0과 1과 2와 3 이렇게 4개구나 하면 되겠네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좀 풀 것 같습니다. 답지랑 비교하십시오.